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양안이 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게 시력이 이때 제가 기억하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 1, 2주간은 뭔가 이게 심했던 것 같아요. 시리면서 눈물이 계속 나요. 이게 내 의지랑 관계없이 눈이 시려서 눈물이 찔끔찔끔 납니다. 안구 건조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상피세포 다 아물고 이거 진짜 아이폰 쓴 시력 나쁜 사람만 공감하는 걸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안 쓰고 핸드폰을 보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봤어야 됐어요. 이렇게 봐야 시간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얼굴 인식이 안 풀려요. 수술 끝난 직후부터 큰 글자들은 다 읽히기 시작해요. 물론 조그마한 글자들은 안 읽히는데 거리에 큰 간판 글자 정도?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걸로 치면은 파이브 가이즈 간판, 러쉬 간판, 그 큰 간판들은 읽힐 정도의 그 시력이 됩니다. 그거보다 작은 것들은 안 읽혀요.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하면 보이긴 하는데 여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 귀찮아. 제가 수술 당일날 양산이랑 선글라스를 다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양산이랑 선글라스 챙겨가서 선글라스 쓰고 나왔고 당연히 양산도 쓰고 왜냐면 여름이어서 자외선이 굉장히 셌을 때라 저는 정말 그 다짐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눈을 사수하리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끔찍하게 제 몸을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강남에서 버스를 타고 제가 사는 곳까지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그때 차가 조금 밀려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취가 풀렸는데 밥도 먹었다.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때 혼자 파이브 가이즈를 가서 메뉴판이 다 읽히진 않아서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고 근데 그 정도로 마취가 풀리기 전까지는 거의 딱히 아프지도 않고 혼자 뭐 못할 정도로 앞이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썼을 때보다는 아니지만 안경을 벗을 때보다는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충분히 혼자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여튼 밥 먹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마취가 풀린 거죠. 어쨌든 밥 먹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저희 지역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마취가 좀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눈이 시리면서 눈물이 계속 나요. 이게 내 의지랑 관계없이 눈이 시려서 눈물이 찔끔찔끔 납니다. 그리고 눈에 이물감이 엄청 심했다고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이물감이나 눈시름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다. 맞아 그랬어. 왜냐면 버스에서 눈을 감아도 눈이 시렸고 눈이 떠도 눈이 시려서 막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계속 막 혼자서 이러고 막 인공눈물 넣고 막 이랬었고 수술 경과 일지를 쓴 게 있어요. 여기 정확히 써있네요. 양파보다 한 5배 정도 매운 채소를 눈앞에 두고 억지로 누군가 눈을 못 감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듦. 감든 뜨든 고통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또 써있어요. 잠들기 힘든 정도의 고통은 아니었다. 왜냐면 이날 안과에서 처방받은 마취제 마취 안약 또 안 넣고 잤고요. 수면제도 없이 저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시력은 바로 보이긴 하지만 큰 글자들만 읽힘. 난시 교정은 안 돼서 약간 퍼져 보이는 느낌. 그 다음에 이튿날 고통. 첫째 날과 비슷한데 눈부심이 좀 심해진 느낌. 선글라스가 없으면 눈뜨기가 좀 힘든 정도. 빛에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오후 2시쯤에 눈이 갑자기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서 마취 안약을 저만하고 괜찮아졌음. 시림과 오른쪽 눈 통증으로 인해서 그때 딱 하루 수면제를 먹고 취침을 했네요. 그리고 시력은 수술 당일보다는 아주 살짝 더 선명해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차 때는 고통은 약간의 시린 느낌, 눈부심 제외하면 크게 힘들지 않음. 눈이 좀 부셔서 살짝 힘든 정도. 시력은 오히려 수술 당일날보다도 떨어짐. 큰 글자들도 좀 흐리게 보임.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시력이 이때 제가 기억하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 1, 2주간은 뭔가 이게 심했던 것 같아요. 나흘째 병원 가서 렌즈 교체, 그 보호 렌즈 교체한 것 같고 상피 잘 아물고 있다고. 왜냐면 라섹은 상피를 다 한다고 했죠. 그리고 고통 거의 없음. 약간의 이불감을 제외하곤 시림, 눈부심도 거의 안 느껴짐. 시력은 이틀날과 비슷한 느낌. 그리고 나서 크게 이제 변동이 없다가 6일째 때 시력은 꾸준히 올라가는 중인데 오른쪽 눈이 갑자기 따가운 느낌을 느낌. 근데 강도가 좀 세게 따가움. 건조해서 그럴 수 있다는데 일단 인공눈물 열심히 점안 중.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었거든요. 8일차 때 렌즈를 제거를 합니다. 그 보호 렌즈를 제거하고 시력 검사를 했는데 왼쪽 눈이 0.8, 오른쪽 눈이 1.0 나왔어요. 이게 저교정이 될 수 있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초고도 난시에다가 각막을 깎아내야 되는데 이제 각막 두께가 두꺼운 편은 아니라 저교정이 될 수 있다. 0.9 정도로 맞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0.8, 1.0인데 저는 이것도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이때도 엄청 잘 보였거든요. 이때 고통은 아예 없었고 시력도 안경 쓴 것처럼 잘 보였고 원장님 피셜 이후 시력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함. 이렇게 돼 있어서 얼마나 더 좋아진다는 거지? 난 지금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양안이 1.0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양안이 1.2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원래 안약을 하루에 4번 정도 점안을 했는데 이제 2달 이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2회
점원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안약은 점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약이거든요. 이 안약을 아침 저녁으로 점원을 하고 있고 빛번짐은 거의 없음. 사실 수술 전에도 살짝 있었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 중. 이것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시력이 비슷했던 친한 누나도 라식을 받았는데 그 친한 누나는 빛번짐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빛번짐 거의 못 느꼈고 안구 건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 렌즈 착용이 12시간이 넘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렌즈 착용했을 때보다 훨씬 덜합니다. 근데 이게 여름 기준이고 근데 한창 습하고 더운 7월달에 수술을 했으니까 지금 겨울이 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건조합니다. 근데 이 건조한 정도가 인공 눈물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공 눈물 거의 안 씁니다. 정말 못 참을 때 한두 번? 근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쓸까 말까? 왜냐면 저는 렌즈를 꼈을 때도 인공 눈물 잘 안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들었냐면 인공 눈물 자주 넣어주면 눈이 인공 눈물에 의존을 해서 안 좋다라는 걸 들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낭설이었던 것 같고 여튼 그걸 들어서 저는 렌즈 꼈을 때도 인공 눈물을 제대로 잘 안 넣어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인공 눈물에 좀 의지를 안 하고 억지로 하품하고 근데 수술을 하고 한 달? 두 달? 2달 동안은 인공 눈물 진짜 잘 넣어줬어요. 처방받은 약 중에 인공 눈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인공 눈물 넣고 3분 후에 무슨 노란색 약이 있거든요. 그거 넣고 그리고 지금 넣고 있는 이 회색 약 넣고 약을 3개를 더 써야 됐어요. 이거를 하루에 4번을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4번 중간중간에도 눈이 좀 불편하거나 살짝의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조금만 더 건조해질 것 같다 하면 저는 바로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진짜 좀 유단스럽게 인공 눈물을 수시로 점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안구 건조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이건 또 하나의 꿀팁인데 안구 건조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찜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상피세포 다 아물고 최소 1, 2주 후에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겁니다. 팀 아이 마스크. 이거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쿠팡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쿠팡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썼는데 저는 이거 한 2달 동안은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간혹 눈이 좀 피로한 날에는 쓰면 좋아서 저는 항상 저녁에는 이걸 쓰고 잤는데 이게 진짜로 좋아요. 왜냐면 이걸 쓰고 나면 확실히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렌즈를 착용을 했기 때문에 안구 건조가 있었던 상태고 수술하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기가 좀 힘든 눈이었어요. 한 번 이렇게 팍 떠지지 않고 이렇게 눈이 좀 따가워서 막 이렇게 눈 떠야 되는 그런 눈이었는데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훨씬 수월하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요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런 거 추천해주는 유튜버 없을걸요?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수술에 대한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일상생활은 3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3일 동안은 자외선을 되게 신경 써서 저는 그래서 집에서도 암막 커튼 치고 있었고 거실도 거의 안 나갔어요. 아침에는 만약에 거실에 나갈 일이 있다 실내에서도 자외선이 존재하잖아요. 왜냐면 창에서 이렇게 볕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햇빛을 볼 것 같은 상황이 생길까봐 저는 실내에서도 방 밖으로 나갈 때는 선글라스 끼고 다녔습니다. 당일날에 물세안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안을 하다가 렌즈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보호 렌즈가. 난 그것도 싫었기 때문에 저 쓰고 있는 패드 있잖아요. 그 패드로 가볍게 눈 주위 피해서 한 번씩만 닦아주고 끝냈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비누 세안 가능합니다. 단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고 눈두덩이 부분은 세게 비비지 마십시오 써있는데 전 다음날도 얼굴 안 닦았어요. 어차피 집에만 있었고 샤워는 했죠. 당연히 샤워를 했는데 샤워하는 동안에도 머리는 안 감았고 그 화장이나 뭐 이런 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 다 안내 착자에 다 써있기는 하거든요. 눈 화장은 2, 3주부터 가능하고 눈 화장을 제외한 베이스 화장은 수술 후 3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눈 화장도 한 달 이상 안 했어요. 일부러. 이 병원 자체가 이 기준도 되게 보수적인데 저는 이 기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마 염색은 2주에서 한 달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거의 2달 가까이 안 했어요. 그리고 땀 흘리는 운동은 일주일부터 얼굴에 주변 타격 있는 운동은 한두 달부터 가능합니다 했는데 사실 운동은 일주일부터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원래 잘 안 마셔서 술 잘 안 마셨고 근데 술은 한 달 이후에 마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네요. 수술 당일 선글라스나 모자 준비해주세요 써있고 수술 당일날 장비가 향수에 민감하니 향수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구 건조 있긴 하지만 수술 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지금 눈도 너무너무 잘 보이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 관리를 제가 좀 잘못했다던가 이래서 부작용이 생겼으면 여러분들한테 추천 못 드리고 만족한다고도 말씀은 못 드리겠죠. 그리고 또 이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때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봤는데 얼굴 인식이 돼.
전 이게 제일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진짜 아이폰 쓴 시력 나쁜 사람만 공감하는 걸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안 쓰고 핸드폰을 보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봤어야 됐어요. 이렇게 봐야 시간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얼굴 인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알람이 뭐가 와 있어서 이게 무슨 알람인지 보고 싶어서 스와이프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만 봐도 상금이 풀려. 이게 너무 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경 찾을 일 없다는 거. 이거 진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분들은 안경 찾는 거 진짜 일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전날 어디 안경을 넣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간혹가다 생기거든요. 진짜 간혹가다가 내 책상 색깔이랑 비슷한 순간 대참사 나는 거예요. 못 찾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안경을 촉감으로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거짓말 같죠? 진짜 시력 나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단 없다는 거. 그리고 씻을 때 그냥 다 잘 보여. 왜냐면 저는 안경을 벗고 샤워를 하거든요. 일단 샤워할 때 여행 가서는 샴푸 린스 보려면 막 또 이지랄을 해서 봐야 되고 일단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렌즈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맨날 렌즈 세척해야 되고 렌즈 때문에 막 무슨 각막 염 생기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저는 한 번쯤 긍정적으로 고민해볼 만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관리할 자신이 있고 보수적이고 괜찮은 병원에서 또 잘 진행이 돼서 저같이 부작용이 정말 저는 제 주변에서도 부작용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